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 또 정말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벌써 MSCI 리밸런싱. 이번에는 어떤 기업이 편입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 사교육 때문에 어제 난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야, 중국에서 사교육을 규제했는데 갑자기 증시가 왜 그렇게 빠져? 이러한 물음표가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값을 올리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톤 IPO 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021년 7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기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랜만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8월 초반까지는 공모주 슈퍼위크라고 불리우는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공모주가 얼마나 많이 청약하는데 그걸 봤더니 어림잡아 4개 정도의 대여급 그리고 10개 정도의 중소형급의 공모주가 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뉴스랑 시황 정리 안에서 공모주의 이야기를 자주 다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기회분들 중에서 공모주 투자를 즐겨 하신다면 문제는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공모주 투자를 진행 중이지 않으신 그런 기회분들이 계시다면 그러한 뉴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피로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기릿은 최대한 시황정리 그리고 뉴스에서는 공모주 이야기를 담백하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기리분들 중에서 조금 필요하시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빠르게 스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저 기릿은 소중한 시간을 사용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기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좋은 뉴스 그리고 좋은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제 뉴스, 미국 델타 변이 전세계 폭증에 국제여행 제한 당분간 유지. 현재 델타 변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잠해지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상당수 국가를 상대로 시행하고 있는 국제여행 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이 결정은 최근 백악관 고위급 회의 후 정해진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미국에 대한 여행 규제가 단기간에 해제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로이터는 정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델타 변이에 따라 국내에서 특히 미접종자들 사이에서 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몇 주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많이 중요하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8월 MSCI 분기 변경 에코프로비엠이 인덱스 효과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8월 MSCI 8월 분기 변경에 이때 편입이 예상되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자, MSCI는 글로벌 지수 업체로 MSCI 지수에 편입되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MSCI 지수 변경은 5월, 11월, 그리고 2월과 8월 이렇게 1년 4번 진행되는데요.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새로 편입하거나 제외할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미국을 사거나 아니면 홍콩을 사거나 그럴 때 ETF로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종목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외국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기업에 할지 모르니까 MSCI 지수라는 걸 그냥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기만 해도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는 거겠죠. 자, 위에 보시면은 패시브 유입 규모 예상을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SKT, 카카오게임즈 전부 다 1000억원 근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MSCI 지수에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1000억원의 자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렇게 큰 자금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8월 분기 변경 발표일은 8월 11일 한국시간 12일 새벽이고요. 지수 발표일은 9월 1일이라고 하네요. 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릿이 지속적으로 다뤘던 컨텐츠죠. MSCI 지수 정기 변경 이벤트는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합니다.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MSCI 코리아 종목 변경이 있었던 2020년과 2021년 종목 교체 이후 뚜렷한 인덱스 효과, 즉 지수 편출입 종목이 지수보다 초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수에 들어가는 애들은 주가가 올랐고 지수에서 빠진 애들은 주가가 빠졌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어떤 게 들어가나 그걸 봤더니 8월 분기 리뷰에서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T, 카카오게임즈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뚜렷한 인덱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거래대금이 급증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하고는 이 두 가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SKT. 그런데 차트만 보면은 조금 어질어질하죠. 야, 이거를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분기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HMM이 편입된다 그런 소리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했죠. 야, 그런데 HMM은 너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 수 있을까? 하지만 뚜껑을 까고 났더니 HMM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그 와중에 고평가 논란이 계속 있었던 HMM만 쭉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편입 기대감이 있는 세 가지 기업을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조정을 준다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미리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붉은 규제의 공포, 중국 홍콩, 증시 폭락, 항생 3%대 급락. 날로 거침이 없어지는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기업 규제가 앞으로 어디까지 미칠지 모른다는 공포심리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의 주요 지수가 동반 폭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러니까 한 줄로 말하자면 중국이랑 홍콩이 난리 났다. 자,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거래보다 2.3% 그러니까 폭락입니다. 폭락을 했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3.5%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린 게 그 정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주말인 지난 24일 1200억 달러 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중국의 거대한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초토화해버릴 당국의 강력한 사교육 규제 조치가 공식 발표된 것을 계기로 시장 전반 규제 공포감이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가 생기죠. 야, 그런데 사교육이 이렇게 규제받는데 증시가 어떻게 2점 몇 프로나 떨어지지? 자, 그 이유는 바로 이거라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작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이후 반독점 등 여러 명분을 앞세워 민영 기업들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에서 시작된 강력한 규제는 부동산, 교육업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흐름 속에 이번에는 사교육이 폭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교육 기업의 영리 추구를 크게 제한한 중국의 이번 조치는 한 거대 산업 자체를 한 번에 없애버리는 핵폭탄급 조치로 받아들여졌고 공포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대되며 기술, 부동산, 헬스케어 등 규제 리스크 우려가 존재하는 업종에 속한 기업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장인 사교육을 잠시 조금만 규제하는 게 아니라 완전 없애버렸으니까 다른 업종에서도 야,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주가가 쭉 빠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사교육에 관련된 주가가 얼마나 빠졌나 그걸 봤더니 대형 학원 기업인 신동판교육은 이날 장중 40% 이상 대폭락하는 등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사교육주들이 이날 일제히 대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이미 41% 폭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주주들이 가진 주식이 휴지 조각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첫날에는 마이너스 40% 그리고 두 번째 날에도 40% 마치 정리매매가 되듯이 그런 식으로 폭락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모건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었다며 새 규정에 따른 구조조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런 주식은 더 이상 투자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기업인 텐센트가 장중 최대 7.8%나 하락하는 등 알리바바, 네디즈, 비리비리, 콰이서우 등 홍콩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술 기업들도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다고 하네요. 또한 밸류에이션이 높고 규제 리스크가 큰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대표 종목들의 주가도 뚜렷한 약세를 같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때문에 중국에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손바닥을 뒤집듯이 한 번에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IPO 앞둔 크래프톤 고평가 논란 삼성전자 봐라.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크래프톤은 회사 소개 그리고 IPO 준비 상황,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펍지 그러니까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입니다. 얘가 가진 글로벌 지식재산권 IP의 위상 덕분에 크래프톤이 더 멋진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크래프톤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배틀그라운드 그 게임 하나밖에 없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게임이 진짜 대박 게임은 맞죠.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그겁니다. 결국은 게임은 질리지 않나? 모든 게임이 오래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의 하이브를 볼 때 야, 방탄소년단 군대 가면 뭐 할 건데 이런 얘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크래프톤은 그냥 단순한 게임 회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임을 기반으로 IP 경쟁력을 갖춘 회사라며 크래프톤이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잘 만드는 회사냐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IP라는 거는 그걸 보통 영화랑 애니메이션 이런 걸 만들지 않나, 이런 궁금증이 있죠. 대신 게임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확장과 변주가 글로벌 고객이 바라는 것이고, 앞으로 미디어 환경 발전 방향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IP 중심의 확장 가능성을 부각시킨 장 의장의 의도는 크래프톤이 특정 게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시각입니다. 이러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 1분기 매출 중 96.7%가 배틀그라운드에서만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궁금증은, 야, 배틀그라운드 군대 가면 뭐 할 건데? 이거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IP 중심의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래프톤은 특히 배틀그라운드 IP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콘텐츠와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등 게임의 생애 주기를 확정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배틀그라운드를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거겠죠. 또한 신규 게임에도 배틀그라운드 IPO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연내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는 중국, 인도, 베트남을 제외한 글로벌 전 지역에서 사전 예약자 수 2,500만 명이나 넘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크래프톤 좋은 회사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평가냐 아니냐, 그런 시각은 많이 갈리고 있죠. 자, 크래프톤의 주당 공모 희망가는 40만원에서 49만 8천원, 당연히 49만 8천원에 확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오늘이네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마감하고 공모가를 확정하고요.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일반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 그리고 NH, 삼성증권에서 청약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주관사에서 증권사를 통한 중복 청약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크래프톤은 8월 중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며칠 뒤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미리 조금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부분이 조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주당 공모 희망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49만원 정도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 주당 50만원 주고 IPO를 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주관사 한 개당 한 개씩 받아서 3개를 받는다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150만원이죠. 하지만 기리분들, 모든 공모주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되어라도 고평가 논란이 있고, 그리고 투자 심리가 나빠진다면은 상장 초반부터 쭉 빠지고 시작할 수도 당연히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릿이 공모주 투자는 꼭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 80% 이상, 거의 90% 가까이 10개 중에 9개 이상의 공모주는 항상 성공을 하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10% 확률로 설령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손해를 봐봤자 한 주당 몇천원에서 많아봐야 한 만원, 2만원 그 정도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유 그냥 치킨 한 마리 안 먹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하고 끝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 기릿은 항상 공모주 투자는 괜찮은 투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리죠. 단돈 몇십만원으로 거의 매주 치킨 한 마리씩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크래프톤은 조금은 다릅니다.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플러스 혹시나 10% 확률로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개를 받았는데 150만원에서 10%만 빠져도 15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실의 폭이 생각보다 클 수가 있다는 거겠죠. 리스크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래프톤을 좋게 보고 나쁘게 보고 그 문제가 아니라 기리분들이 혹시나 손실을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손실은 봐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나 한 주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10만원 정도가 찍힐 수 있는데 그 정도가 조금 부담된다, 그렇다면 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포함해 진짜 크래프톤이 고평가인가, 그러한 내용을 다른 영상을 통해서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맥스트라는 기업이 오늘 상장을 했죠. 그리고 깔끔하게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맥스트 상장 첫날 따상 등급,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깔끔하죠. 그냥 한 번에 쭉 올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거래량이 45,000주밖에 되지 않죠. 물론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 매우 퍼펙트한 상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에 좋은 흐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일 또 따상상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팔아야 되는가? 저 기릿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를 받았는데요. 일단 저 기릿은 내일 매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 기릿을 무조건 따라올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매도 방법을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그냥 이미 24,000원의 수익을 거뒀고 그리고 내일 되면은 조금 더 올라서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다면 그냥 깔끔하게 시초가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야 그런데 나는 이것 좀 아쉬운데 요즘 메타버스가 난리하냐, 나는 조금 더 들고 가고 싶어, 그렇다면 일단 내일 아침에 보십시오. 만약에 장이 열리자마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로 상한가에 간다면 그냥 그대로 쭉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따상상을 하고 이틀 뒤에 매도를 진행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흐름을 기대했는데 처음에 바로 상한가를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상한가를 갔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주가가 쭉 떨어질 때 그때는 그냥 바로 매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맥스트를 청량하신 기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가격 그리고 최고가에 매도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부터는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분기 순이익 첫 10억 달러 돌파, 깜짝 실적. 자, 미국장이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게 깜짝 실적이네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대란 속에서도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순이익이 증가했으며 분기 기준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문에서는 10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고 이 중 탄소 무배출 업체에 부여되는 규제 크레딧,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입니다. 이거를 팔아서 올린 매출은 3억 5,400만 달러로 그 비중이 대폭 축소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전기차가 잘 팔리긴 하나 봅니다. 다만 연초 15억 달러를 투자한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세를 이어가며 2,30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왜 며칠 전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는지 그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전일 대비 2%가 상승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1%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비트코인이 오른 이유는 아마존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죠. 아마존 대변인, 그러나 비트코인 결제 사실 아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연말까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소문을 공식 부인했다. 최근 들어서 이어진 추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것이 아마존을 쇼핑하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탐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짝 검토는 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근 디지털 화폐 블록체인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공고도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또 어느 정도는 아니 땡 굴뚝에 연기가 나진 않는다,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자, 방금 말한 그 이야기가 딱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 분명히 아직은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신세계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 17.5% 추가 인수 최대 주주 된다 발표가 나왔네요. 자, 어제 봤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그대로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살 수는 없으니까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바뀐 게 있는데요.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스타벅스 코리아의 상장설과 관련해 이번 인수계약에서 상장 관련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담배값 8,000원까지 인상, 술값도 올린다. 국민 건강 위해. 정부가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과 고위험군의 음주를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자, 2018년 기준 남성의 흡연율이 36.7%.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시는 남성분 중에 3분 중에 1분은 담배를 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7.5%라고 하는데 각각 25%, 4%까지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하네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담배값을 올리면 되겠죠. 자, 10년 이내에 담배값을 OECD 평균 7달러 약 7,700원까지 올려서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익 규모를 늘리겠다는 게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차트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힘이 없는 KTNG. 그런데 아시다시피 힘이 없는지 벌써 조금은 슬프지만 1년 반 정도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과연 이번 배당 시즌에는 조금 힘을 내서 9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자, 기름들,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담배값이 오르면 KTNG는 나쁠까요? 좋을까요?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담배를 많이 안 살 테니까 이렇게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과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주가가 조금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쭉 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리고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담배값을 올리는 대신에 KTNG의 마진율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판매량은 줄었지만 마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은 비슷한 수익성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저런 뉴스가 갑자기 크게 나와서 KTNG 주가가 많이 빠진다면 그때가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뉴스가 뜨거웠습니다. 한반도 평화 시기에 다시 돌린 문 대통령, 임기 말 국정동력 커지나. 2018년부터 그때 매우 뜨거웠죠. 저 길이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 기릿의 투자 일기를 쓰자면 대북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끝은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남북관계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그때부터 긴 교차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에는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차단되고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자 외교가에서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탄식이 새어나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늘 통신 연락선 복원이 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2년 동안 노딜 이후 남북관계 측면에서 후퇴만 거듭한 문 대통령에게 임기 말 찾아온 최대 호재로 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이제부터 관심은 얼마나 다시 진전시킬 수 있냐 이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소통 재개를 기대할 수 있으며 물론 연락사무소에 재가동도 타진해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연락사무소를 다시 지어야 될 텐데 누가 지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화상 형식이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해볼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대북 관련주가 완전 널뛰기를 했죠. 항상 앞으로도 이렇게 남북 관계에서는 좋은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미사일 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자,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정말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기회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글로벌 M&A 성사시 기업가치 상승. 유진투자증권은 제1기획의 2분기 영업이익이 계열과 비결의 고른 성장과 디지털 중심의 대행 물량 확대, 판관비 효율화 기조가 이어지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연내 목표로 준비 중인 글로벌 M&A 성사시 기업가치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1,000원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조금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1기의 목표가까지는 아직까지 흐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CS 베어링 중장기 실적 고성장 국면 진입. NH투자증권이 CS 베어링에 대해 실적 고성장 국면에 초입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무려 4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전날 CS 베어링의 가격은 26,15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도 지금부터 40%는 더 오르겠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2023년 글로벌 톱티어 터빈 3사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풍력 산업 성장과 고객사들의 과점화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고객사 침투율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설치량이 증가하면서 2023년 대형 베어링 매출은 올해 0.5%에서 10.5%로 확대된다며 평균 판매 가격은 올해 대비 약 20%나 상승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공부를 해봐야겠죠. CS 베어링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제 조금은 의미 있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앞으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첫 번째도 친환경 그리고 두 번째도 친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경제뉴스가 끝났습니다.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용.